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캐싱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싱으로 웹 성능을 10배 향상시키는 8가지 핵심 전략을 준비했으며 각 주제마다 퀴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기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잉스를 활용한 정적 파일 캐싱. 두 번째, 리디즈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캐싱. 세 번째, CDN 엣지 캐싱으로 글로벌 성능 최적화. 네 번째, 서비스 워커를 활용한 PWA 캐싱. 다섯 번째, HTTP 이태그를 이용한 조건부 요청. 여섯 번째, 리액트 메모이제이션으로 계산 비용 절감. 일곱 번째, 잉스 패스트 CGI 캐싱으로 동적 페이지 가속화. 마지막으로 ORM 레벨의 쿼리 결과 캐싱까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잉스 정적 파일 캐싱입니다. 웹사이트의 이미지,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정적 리소스는 자주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번 서버에서 다시 전송할 필요가 없죠. 잉스의 익스파이어즈 지시어와 캐시 컨트롤 헤더를 사용하면 이런 파일들을 브라우저에 장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폰트는 1년, CSS와 JS는 1개월 정도 캐싱하면 페이지 로딩 시간이 3초에서 0.3초로 줄어듭니다. 서버 응답 시간을 90%나 단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최적화 방법입니다. 잉스 정적 파일 캐싱 설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 파일 확장자별로 캐시 정책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블록은 이미지 파일들입니다. JPG, JPEG, PNG, GIF, ICO, SVG 확장자에 대해 익스파이어즈 1y로 1년간 캐싱하고 캐시 컨트롤 헤더를 퍼블릭, 이뮤터벨로 설정합니다. 퍼블릭은 모든 캐시에서 저장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이뮤터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블록은 CSS와 JS 파일로 익스파이어즈 1m으로 1개월 캐싱하되 머스트 리밸러데이트를 추가해 만료 후 서버에 확인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웹 폰트 파일들입니다. 1년간 캐싱하며 CORS를 허용하는 억세스 컨트롤 어라우어진 헤더를 추가합니다. 이 설정을 적용하면 두 번째 페이지 로드부터는 브라우저가 프롬 디스 캐시나 프롬 메모리 캐시로 파일을 불러와 서버 부하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리디즈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캐싱입니다. API가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해서 조회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고 있다면 리디즈 캐싱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 인기 기사, 통계 데이터처럼 자주 조회되지만 실시간으로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재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디스크 I/O가 필요해 느리지만 리디즈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므로 마이크로초 단위로 응답합니다. 첫 요청 시에만 DB를 조회하고 결과를 리디즈에 저장한 뒤 이후 요청은 리디즈에서 즉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API 응답 속도를 100배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리디즈 쿼리 캐싱을 Node.js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API 엔드포인트에서 베스트셀러 상품 목록을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캐시 키를 정의합니다. 베스트셀러즈 탑 10이라는 명확한 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리디즈 클라이언트 get로 캐시를 조회합니다. 캐시가 있으면 캐시 히트라고 로그를 찍고 JS1을 파싱해 즉시 응답합니다. 이 경우 응답 시간은 1에서 5m초입니다. 캐시가 없으면 캐시 미스가 발생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쿼리를 실행합니다. SRCT 쿼리로 판매량 기준 상위 10개 상품을 조회합니다. 복잡한 JOIN이나 집계 함수가 포함되면 수백 밀리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쿼리 결과를 받으면 리디즈 클라이언트 isX로 리디즈에 저장합니다. 600초, 즉 10분의 TTL과 함께 JSON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10분 동안은 모든 요청이 이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10분 후 자동으로 만료되어 다음 요청 시 최신 데이터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 패턴을 캐시 어사잇 또는 레이지 로딩이라고 부르며
레디트이나 트위터 같은 대형 서비스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CDN 엣지 캐싱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물리적 거리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에 서버가 있다면 뉴욕 사용자는 300ms, 시드니 사용자는 500ms의 레이턴시를 겪게 됩니다. CDN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엣지 서버를 배치하여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사용자는 서울 엣지 서버에서, 뉴욕 사용자는 뉴욕 엣지 서버에서 콘텐츠를 받아 레이턴시를 밀리초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러진 실드를 활용하면 여러 엣지 서버의 요청을 집약하여 오리진 서버로의 요청을 99%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 300ms가 50ms로, 시드니 500ms가 80ms로 개선됩니다. 클라우드플레어 CDN 캐싱을 워커즈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워커즈는 엣지 서버에서 시행되는 서버리스 함수입니다. 패치 메서드에서 요청을 가로채 처리합니다. URL의 패스네임을 정규 표현식으로 검사해 JPG, PNG, CSS, JS 같은 정적 파일인지 확인합니다. 정적 파일이면 원본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 헤더를 수정합니다. 캐시 컨트롤을 퍼블릭, 맥스에이지 259200으로 설정하는데 259200초는 30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헤더와 함께 새 리스판스 객체를 생성해 반환합니다. 이 설정으로 정적 파일은 전 세계 엣지 서버에 30일간 캐싱되어 사용자는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에서 밀리초 단위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적 파일이 아니면 그냥 원본 요청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서비스 워커를 활용한 PWA 캐싱입니다. 서비스 워커는 브라우저에서 백그라운드로 시행되는 스크립트로 네트워크 요청을 가로채서 캐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캐시 퍼스트 전략은 정적 리소스에 적합하며 캐시가 있으면 즉시 반환하고 없으면 네트워크에서 가져옵니다. 네트워크 퍼스트 전략은 뉴스피드나 소셜미디어처럼 최신성이 중요한 콘텐츠에 사용하며 네트워크를 먼저 시도하고 실패하면 캐시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웹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PWA의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워커 캐싱 전략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시 이름과 캐싱할 URL 배열을 정의합니다. myfv1이라는 캐시 이름으로 CSS와 JS 파일 경로를 포함합니다. 인스톨 이벤트에서 캐시를 초기화합니다. 이벤트, 웨이턴틸로 비동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캐시 즉 오펀으로 캐시를 열어 애돌로 지정한 URL들을 미리 캐싱합니다. 이는 서비스 워커 설치 시 필수 리소스를 먼저 캐싱하는 사전 캐싱 패턴입니다. 패치 이벤트에서 네트워크 요청을 가로챕니다. 이벤트 리스판 뒷수로 응답을 제어하며 먼저 네트워크에서 요청을 시도합니다. 네트워크가 실패하면 캐치 블록에서 캐시 즉 매치로 캐시해서 해당 요청을 찾아 반환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퍼스트 전략으로 온라인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캐시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HTTP 이 태그를 활용한 조건부 요청입니다. 이 태그는 리소스의 고유한 식별자로 파일 내용의 해시값이나 버전 번호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시 요청할 때 if not match 헤더에 이전 이 태그를 포함하면 서버는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되지 않았다면 304 not modified 응답만 보내고 본문은 생략하여 대역폭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트롱 이 태그는 바이트 단위로 완전히 동일해야 하고 윅 이 태그는 의미론적으로 동등하면 됩니다. 그지프 압축 여부가 다르더라도 압축 해제 시 같은 내용이면 윅 이 태그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 태그 조건부 요청을 Node.js로 구현한 코드입니다. API 엔드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패치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크립토 모듈의 create 해시로 MD5 해시를 생성합니다. JSON 스트링어 파일로 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업데이트로 해시에 추가한 뒤 다이제스트로 16진수 문자열을 얻습니다. 이 해시값이 이 태그가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낸 if not match 헤더를 확인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의 이 태그와 현재 해시가 같다면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므로 304 상태 코드로 응답하고 AND로 본문 없이 종료합니다. 이 경우 몇 바이트만 전송되어 대역폭이 크게 절약됩니다. 해시가 다르면 데이터가 변경된 것이므로 이 태그 헤더를 설정하고 캐시 컨트롤을 노캐시로 지정합니다. 노캐시는 캐시를 사용하되 매번 서버에 재검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JSON으로 전송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리액트 메모이제이션으로 계산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리액트의 유스메모와 유스콜백 훅을 사용하면 복잡한 연산 결과나 함수를 캐싱하여 불필요한 재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스메모는 의존성이 변경될 때만 값을 다시 계산하고 유스콜백은 함수를 재생성하지 않아 자식 컴포넌트의 리렌더링을 막습니다. 필터링, 정렬, 복잡한 변환 작업 같은 비싼 연산을 메모이제이션하면 CPU 사용량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성 배열이 너무 자주 변경되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객체나 배열 대신 원시 타입 값을 의존성으로 사용하거나 상위 컴포넌트에서 유스메모로 안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액트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한 코드 예제입니다. 프라덕트 리스트 컴포넌트가 프라덕츠 배열과 캐터고리를 프라푸스로 받습니다. 유스메모로 필터링과 정렬 결과를 메모이제이션합니다. 프라덕츠, 필터로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상품만 골라내고 소어트로 판매량 기준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의존성 배열의 프라덕츠와 캐터고리를 지정하여 이 둘 중 하나라도 변경될 때만 재계산합니다. 만약 메모이제이션 없이 렌더링할 때마다 필터링하면 수백 개 상품을 반복 처리하느라 성능이 저하됩니다. 유스콜백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메모이제이션합니다. 핸들 클릭 함수는 빈 의존성 배열로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되어도 함수가 재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 컴포넌트의 프라푸스로 전달할 때 참조가 동일하게 유지되어 자식의 불필요한 리렌더링을 방지합니다. 필터드 매프로 필터링된 상품을 렌더링하며 각 상품을 클릭하면 핸들 클릭이 호출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잉스 패스트 CGI 캐싱입니다. PHP, 파이썬, 루비 같은 백엔드 언어로 생성되는 동적 페이지도 매번 처리할 필요 없이 캐싱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러러벨, 댕고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특히 효과적이며 동적으로 생성되지만 자주 변하지 않는 페이지를 서버 측에서 캐싱하여 정적 파일처럼 빠르게 제공합니다.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는 조건에 따라 캐시를 읽지 않고 백엔드로 직접 요청하며 패스트가이 노 캐시는 응답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는 개인화된 콘텐츠를 봐야 하므로 캐시를 우회하고 익명 사용자는 캐시된 페이지를 보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잉스 패스트 CGI 캐싱 설정 코드입니다. 먼저 패스트가이 캐시 패스로 캐시 디렉토리를 정의합니다. var 캐시 딩스 경로에 저장하며 레벨즈 1, 이는 2단계 디렉토리 구조를 의미합니다. 키즈존 마이 캐시 10m은 캐시 키를 저장할 메모리 영역을 10MB로 할당하고 넥스 사이즈 1g는 캐시 전체 크기를 1GB로 제한합니다. 인액티브 60m은 60분간 접근이 없으면 캐시를 삭제합니다. 로케이션 블록에서 PHP 파일을 처리합니다. 패스트가이 패스로 PHP FPM 소켓을 지정하고 패스트가이 캐시로 앞서 정의한 캐시 영역을 사용합니다. 패스트가이 캐시 밸리드로 200 응답을 60분간 캐싱합니다.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와 패스트가이 노 캐시에 동일한 조건을 지정합니다. HTTP 쿠키가 유저 로그드인을 포함하면 캐시를 읽지도 쓰지도 않습니다. 즉, 로그인 사용자는 항상 최신 동적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X캐시 스테터스 헤더를 추가해 HAT, MASS, BYPSS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는 ORM 쿼리 결과 캐싱입니다. N+1 쿼리 문제는 ORM을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성능 문제로 메인 쿼리 한 번에 각 결과마다 추가 쿼리 n번이 실행되는 현상입니다. 이거 로딩으로 연관 데이터를 미리 조회하여 N+1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캐싱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개별 엔티티를 ID 기반으로 캐싱하여
다른 쿼리에서도 재사용하고 전체 쿼리 결과도 파라미터를 포함한 키로 캐싱합니다. JPA의 패치 조인, 시퀄라이즈의 인클루드 같은 기능으로 필요한 연관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로딩하고 이를 닫힌 캐싱과 결합하면 복잡한 연관 관계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ORM 닫힌 캐싱 전략을 시퀄라이즈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getPostSysComment 함수는 카테고리와 페이지 번호를 받아 게시글과 댓글을 조회합니다. 먼저 캐시 키를 생성합니다. 포스트, 캐터고리, 카테고리 아이디, 페이지 번호 형식으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리디즈에서 캐시를 조회하고 있으면 JS1을 파싱해 즉시 반환합니다. 캐시가 없으면 시퀄라이즈의 파인돌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합니다. 웨어 절로 카테고리를 필터링하고 인클루드로 카멘트 모델을 함께 조회합니다. 이게 바로 이거 로딩으로 N+1 문제를 방지합니다. 인클루드 없이 조회하면 각 게시글마다 댓글을 별도로 조회하는 N+1 쿼리가 발생하지만 인클루드를 사용하면 한 번에 JUIN 쿼리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리미트과 오프셋으로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합니다. 20개씩 조회하며 페이지 번호에 20을 곱한 값을 오프셋으로 사용합니다. 조회 결과를 리디즈에 5분간 저장합니다. 동일한 카테고리와 페이지 요청은 5분간 캐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크게 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잉스에서 CSS와 JS 파일에 대해 expires 1m과 캐시 컨트롤, 퍼블릭, 머스트 리밸리데이트를 설정했을 때 캐시 만료 후 브라우저의 동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캐시를 즉시 삭제하고 서버에서 전체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한다. 두 번, 서버에 조건부 요청을 보내고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304 응답과 함께 기존 캐시를 재사용한다. 세 번, 캐시를 무시하고 매번 205K 응답과 함께 전체 파일을 받아온다. 네 번, 로컬 캐시의 유효성을 자체 검증한 후 서버 확인 없이 계속 사용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서버에 조건부 요청을 보내고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304 응답과 함께 기존 캐시를 재사용합니다. 머스트 리밸리데이트 지시어는 캐시가 만료된 후 서버에 재검증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브라우저는 ifmotherpysince 또는 ifnonmatch 헤더를 포함한 조건부 요청을 보내고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서버는 304 not motherpy 응답을 보냅니다. 브라우저는 본문 데이터 전송 없이 기존 캐시를 재사용하므로 대역폭을 절약하면서도 최신 상태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디즈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캐싱에서 캐시 어사이 패턴과 라이스로 패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 캐시 어사이는 읽기식 캐시를 확인하고 라이스로는 쓰기식 캐시를 먼저 업데이트한다. 두 번, 캐시 어사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캐시를 관리하고 라이스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캐시를 동기화한다. 세 번, 캐시 어사이는 TTL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스로는 반드시 TTL을 설정해야 한다. 네 번, 캐시 어사이는 쓰기 성능이 우수하고 라이스로는 읽기 성능이 우수하다.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한 번입니다. 캐시 어사이는 읽기식 캐시를 확인하고 라이스로는 쓰기식 캐시를 먼저 업데이트합니다. 캐시 어사이 패턴은 데이터 읽기 시 먼저 캐시를 확인하고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DB에서 조회한 후 캐시에 저장하는 레이지 로딩 방식입니다. 반면 라이스로 패턴은 데이터 쓰기 시 캐시와 DB를 동시에 업데이트하여 캐시와 DB의 일관성을 항상 유지합니다. 라이스로는 쓰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데이터 일관성이 보장되는 반면 캐시 어사이는 쓰기가 빠르지만 캐시 무효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CDN의 엣지 캐싱에서 오러진 실드의 주요 목적과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엣지 서버와 오리진 서버 사이에 추가 캐시 계층을 두어 오리진 서버로의 요청을 집약하고 부하를 줄인다. 두 번, 디다스 공격으로부터 오리진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 엣지 서버 간 데이터 동기화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캐시 일관성을 보장한다.
4번, 사용자 인증 정보를 암호화하여 엣지 서버에서 오리진까지 안전하게 전달한다. 답을 고민해보세요.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한 번입니다. 엣지 서버와 오리진 서버 사이에 추가 캐시 계층을 두어 오리진 서버로의 요청을 집약하고 부하를 줄입니다. 오러진 실드는 여러 엣지 서버와 오리진 서버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캐시 계층입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수백 개의 엣지 서버가 각각 오리진 서버에 요청하는 대신 오러진 실드가 이를 집약하여 오리진 서버로의 요청 수를 대폭 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콘텐츠가 배포될 때 100개의 엣지 서버가 동시에 오리진에 요청하는 대신 오러진 실드 한 곳만 오리진에 요청하고 나머지는 실드에서 받아감으로 오리진 부하가 99% 감소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서비스 워커 캐싱 전략 중 네트워크 퍼스트, 폴링백 투 캐시 전략이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는? 한 번,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나 로고처럼 거의 변경되지 않는 정적 리소스. 두 번, 뉴스피드나 실시간 주식 정보처럼 최신성이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실패 시 이전 데이터라도 보여줘야 하는 콘텐츠. 세 번,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처럼 버전 관리가 명확한 리소스. 네 번, API 응답 데이터 중 절대 변경되지 않는 마스터 데이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뉴스피드나 실시간 주식 정보처럼 최신성이 중요하지만 네트워크 실패 시 이전 데이터라도 보여줘야 하는 콘텐츠입니다. 네트워크 퍼스트 전략은 항상 네트워크에서 최신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네트워크가 실패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만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는 뉴스피드, 소셜미디어 타임라인, 실시간 정보처럼 최신성이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이전 콘텐츠라도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것보다 나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정적 리소스는 캐시 퍼스트가, 절대 변하지 않는 데이터는 캐시 온리가 더 효율적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HTTP 이태그를 사용한 조건부 요청에서 스트롱 이태그와 윅 이태그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스트롱 이태그는 바이트 단위로 완전히 동일해야 매칭되고 윅 이태그는 의미론적으로 동등하면 매칭된다. 두 번, 스트롱 이태그는 암호화 해시를 사용하고 윅 이태그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한다. 세 번, 스트롱 이태그는 정적 파일에만 사용되고 윅 이태그는 동적 콘텐츠에만 사용된다. 네 번, 스트롱 이태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윅 이태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한 번입니다. 스트롱 이태그는 바이트 단위로 완전히 동일해야 매칭되고 윅 이태그는 의미론적으로 동등하면 매칭됩니다. 스트롱 이태그는 리소스가 바이트 단위로 완전히 동일해야 매칭됩니다. 반면 윅 이태그는 W로 시작하며 리소스가 의미론적으로 동등하면 매칭됩니다. 예를 들어 HTML 페이지의 공백이나 주석이 약간 달라져도 실제 콘텐츠가 같다면 동일한 윅 이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지프 압축 여부에 따라 바이트는 다르지만 압축 해제 시 같은 내용이라면 윅 이태그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스트롱 이태그는 레인지 요청에 필수적이지만 윅 이태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리액트에서 유스메모와 유스콜백을 사용한 메모이제이션 최적화 시 의존성 배열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번, 의존성 배열을 빈 배열로 설정하여 최초 렌더링 시에만 계산하도록 한다. 두 번, 유스레프를 활용하여 변경되어도 리렌더링을 트리거하지 않는 값으로 관리한다. 세 번, 의존성으로 들어가는 객체나 배열을 상위 컴포넌트에서 유스메모로 안정화한다. 네 번, 필요한 프로퍼티만 추출하여 원시 타입 값을 의존성으로 사용한다. 어떤 것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여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한 번입니다. 의존성 배열을 빈 배열로 설정하여 최초 렌더링 시에만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존성 배열을 빈 배열로 만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는 메모이제이션 된 값이나 함수가 최초 렌더링 시의 스테이란 상태를 계속 참조하게 되어 버그를 발생시킵니다. 올바른 접근은 의존성 자체를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useRef는 값이 변경되어도 리렌더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특정 케이스에 유용하고, 객체나 배열 의존성은 상위에서 useMemo로 감싸면 참조가 안정화됩니다. 또한 객체 전체 대신 필요한 원시 타입 프로퍼티만 추출하여 의존성으로 사용하면 불필요한 재계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잉스 패스트 CGI 캐싱에서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와 패스트가이 노 캐시 지시어의 역할 차이는? 한 번, 둘 다 동일하게 캐시를 무시하며 단지 다른 잉스 버전에서 사용되는 별칭이다. 두 번,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는 캐시를 읽지 않고 백엔드로 직접 요청하며 패스트가이 노 캐시는 응답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는다. 세 번,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는 관리자 요청에만 적용되고 패스트가이 노 캐시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네 번,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는 GT 요청에만 작동하고 패스트가이 노 캐시는 포스트 요청에만 작동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7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는 캐시를 읽지 않고 백엔드로 직접 요청하며 패스트가이 노 캐시는 응답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 지시어는 서로 다른 캐싱 단계를 제어합니다. 패스트가이 캐시 바이패스는 조건이 참일 때 캐시된 응답을 읽지 않고 백엔드로 직접 요청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백엔드 응답은 여전히 캐시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스트가이 노 캐시는 조건이 참일 때 백엔드 응답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을 두 지시어에 함께 설정하여 로그인 사용자처럼 특정 조건에서는 캐시를 읽지도 쓰지도 않게 만듭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ORM에서 N+1 쿼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 로딩과 캐싱을 함께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한 번, 모든 연관 데이터를 이거 로딩하고 전체 결과를 하나의 캐시 키로 저장한다. 두 번, 레이지 로딩을 유지하면서 각 연관 엔티티를 개별적으로 캐싱하여 재사용성을 높인다. 세 번, 이거 로딩으로 필요한 연관 데이터만 조회하고 엔티티별 캐싱과 쿼리 결과 캐싱을 계층적으로 적용한다. 네 번, 캐싱만으로 해결하고 이거 로딩은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8번째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로딩으로 필요한 연관 데이터만 조회하고 엔티티별 캐싱과 쿼리 결과 캐싱을 계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필요한 연관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이거 로딩하여 N+1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JPA의 패치 조인, 시퀄라이즈의 인클루드 같은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 개별 엔티티를 ID 기반으로 캐싱하여 다른 쿼리에서도 재사용하고 전체 쿼리 결과도 쿼리 파라미터를 포함한 키로 캐싱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쿼리는 캐시에서 즉시 반환되고 일부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 엔티티 레벨 캐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관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로딩하면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고 레이지 로딩만 사용하면 캐시 히트율이 낮아집니다. 오늘 캐싱으로 웹 성능을 10배 향상시키는 8가지 핵심 전략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잉스 정적 파일 캐싱으로 서버 응답 시간을 90% 단축하고 리디즈로 API 응답 속도를 100배 개선하며 CDN으로 전 세계 사용자에게 밀리초 응답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서비스 워커로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PWA를 만들고 이택으로 대역폭을 90% 절감하며 리액트 메모이제이션으로 CPU 사용량을 80% 감소시키는 기법도 익혔습니다. 잉스 패스트 CGI 캐싱으로 동적 페이지를 정적처럼 빠르게 만들고 ORM 다층 캐싱으로 복잡한 쿼리를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이 전략들을 실무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